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이런 부모를 더 존중하고 찾아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하는 부모로 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2세 박영희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3남 1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내 자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는 전세금을 빼서 등록금을 마련해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 재산을 털어 결혼자금을 대줬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도 빚을 내서 미천을 마련해줬고, 딸이 시집갈 때는 혼수까지 제대로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도 박영희 씨의 희생은 계속됐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 대신 손주들 돌봐주고, 둘째 아들 집에 가서 반찬 만들어주고, 셋째 아들 집 청소도 해줬습니다. 딸에게는 매달 용돈까지 챙겨줬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자식들 집을 돌아다니며 뒷바라지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뭘 해줘야 하나 생각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반찬을 만들어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정말 스트레스야. 맨날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필요도 없고 별로 의존하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야.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매일 오니까 오히려 애들이 혼자 놀 줄도 모르고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냥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절하기도 뭐하고. 아, 진짜 답답해. 우리 집인데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그 순간 박영희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간섭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계속하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도 별로야. 우리 스타일이랑 안 맞거든. 반찬도 우리 입맛이랑 다르고 아이들 돌보는 방식도 옛날 방식이라서 별로고. 그냥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마워해야 할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야. 박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켰다간 더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박영희 씨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다 했어요.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서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귀찮았던 건가? 내가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줬구나.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였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희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식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해주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는 것에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박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잘 잤니? 아침 먹었니? 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그걸 중단했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어땠니? 하며 걸었던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서 자식들 집에 나눠주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며느리들도 요리를 배워야 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반찬은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세 번째로는 손주들 돌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머니, 내일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연락하면 미안하다. 내일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영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내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고 하니까 직접 키우는 게 낫겠구나. 대신 박영희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을 때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예교실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감탄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에서 피로도 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행하는 게 즐거웠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박영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프지 않아. 그냥 바빠서 그래. 뭐가 바쁘세요? 서예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와서 바빠. 큰아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챙기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반찬 언제 가져다 주세요? 이번 주는 안 된다. 며느리가 직접 해봐. 네, 왜요? 너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잖니. 셋째 아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이들 좀 봐주세요. 안 된다. 내일 등산 가는 날이야. 등산이 더 중요해요? 응, 내 건강이 더 중요지. 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박영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나이가 됐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자식들이 당황해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전화도 안 하고 반찬도 안 가져다 주고. 며느리는 속으로는 시원했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 한번 안부 전화 드려볼까? 하지만 며느리도 솔직히는 편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을 먹어본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그리워. 무슨 소리야? 내가 해주는 반찬도 맛있잖아. 아니야, 엄마 김치는 정말 다르거든. 며느리는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오니까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먹고 싶어. 며느리는 계란말이를 해줬지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랑 맛이 달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큰아들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아들이 박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예 배우신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박영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재밌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요? 그런데 엄마, 반찬 좀. 왜? 며느리가 해주잖아. 그건 그런데. 엄마 김치가 그리워서요. 박영희 씨는 속으로 웃었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김치 담그는 법 며느리한테 가르쳐 줄까?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다. 요즘 너무 바빠서. 서예 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희 씨가 반찬을 안 가져다 주니까 둘째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 둘째 아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밥이 그리워. 그럼 당신이 해. 나도 못해. 그럼 어머니한테 부탁드려. 하지만 박영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스스로 해봐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해줄 수는 없잖니. 셋째 아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내가 직장맘이라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박영희 씨가 손주들을 돌봐줬는데 갑자기 안 와주니까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박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이들 좀 봐주세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안 된다. 내일 등산 가는 날이야. 등산이 아이들보다 중요해요? 응, 내 건강이 중요하지.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셋째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손주들을 목숨처럼 아끼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말입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매달 받던 용돈이 끊어졌거든요. 딸이 박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미안하다. 요즘 서해 수업료랑 등산 장비 사느라 돈이 많이 들어. 네, 엄마가 그런 거에 돈을 써요? 왜? 내 돈인데 내 쓰면 안 돼? 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모든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자식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친정어머니에게도 물어보면서 말입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니 제법 그럴듯한 김치를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큰아들도 아이들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할머니가 다 해주니까 아빠 역할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할머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 노는 것도 재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요리 클래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없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내를 도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직장 스케줄을 조정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빠로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딸도 용돈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박영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서예 작품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박영희 씨는 기뻤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와봐. 큰아들 가족이 박영희 씨 집에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 곳곳에 박영희 씨가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쓰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박영희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 순간 박영희 씨는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해주는 것만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아들도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등산 모임에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박영희 씨는 기뻤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셋째 아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여행 계획은 뭐예요? 저희도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박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자식들 여행에 끼워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딸도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요. 엄마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박영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조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심리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박영희 씨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이 박영희 씨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박영희 씨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영희 씨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된 겁니다. 큰아들은 이제 박영희 씨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엄마, 바쁘시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예전에는 엄마, 내일 당장 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박영희 씨의 스케줄을 먼저 물어봅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엄마, 등산 장비 새로 사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좋은 브랜드 알아봐서 선물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받기만 했던 자식이 이제는 주려고 하는 겁니다. 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서예 전시회 언제예요? 꼭 보러 갈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엄마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박영희 씨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부모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69세 김순자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딸 하나만 있는 어머니입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도 매일같이 전화하고 일주일에 2번씩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너무 자주 와서 우리가 눈치 보게 돼. 맨날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방식이랑 안 맞아. 한 번쯤은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김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위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니? 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하지만 김순자 씨는 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딸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김순자 씨도 박영희 씨처럼 행동을 바꿨습니다.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주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요가와 독서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김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가 배우느라 바빠서. 요가요? 엄마가 요가를 배우세요? 응, 정말 재밌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딸은 신기해했습니다. 평생 자신만 챙기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2달 후에는 딸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가 어떠세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요. 김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딸에게 뭔가를 해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딸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 그렇게 모녀가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사위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모님이 요가 배우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그동안은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74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이정숙 씨는 2 아들을 키우며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도 매주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주며 살았는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해. 내 집인데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시어머니 오는 날엔 스트레스 받아서 편히 쉬지도 못해.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며느리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 집에 가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안 오시지?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정숙 씨는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이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 바빠. 영어요? 엄마가 영어를 배우세요? 응,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거든. 큰아들은 감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도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너무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 며느리가 함께 이정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요. 영어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요. 이정숙 씨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식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식들의 태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박영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김순자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나를 더 존중하고 나도 더 행복해요.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가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였는데 이제는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기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박영희 씨, 김순자 씨,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들에게 더 존중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중단하세요. 자식들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분명히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연락은 의무적인 연락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락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식들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지 마세요. 손주 돌봐달라고 하면 미안하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하세요. 반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번엔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하세요.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세 번째,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만드세요. 평생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서예, 요가, 등산, 독서, 영어 공부,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식들이 엄마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자식들과 만날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항상 자식들 걱정, 자식들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요즘 서예 배우는데 정말 재밌다. 어제 등산 갔는데 경치가 정말 좋더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식들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세요. 자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너희들을 믿어. 같은 말로 용기를 주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신뢰를 느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를 자식들이 소중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자식들은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소 2-3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의아해하고 때로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꾸준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더 당당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진짜 엄마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찾아왔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와요. 자식들도 저를 더 존중하고 저도 더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자식들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해보세요. 자식들 이야기만 하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도 있고 자신의 행복도 있고 자신의 인생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당당하게 추구하세요. 그때 비로소 자식들도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자신만의 꿈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이제야 엄마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들에게 쩔쩔매지 마세요. 무시만 당할 뿐입니다. 대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부모 자신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